장마로 주춤했던 온열 질환자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확산하는 등 극한 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온열 질환 비상에 걸렸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하루 전 열 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하루 동안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모두 64명. 전날보다 14명 늘었습니다. 전국 응급실 500여 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역별로는 전남과 광주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명, 경남 6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집계가 시작된 지난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고 상대적으로 덜 더웠던 장마철 날씨 덕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장마가 끝나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하는 등 기온이 급격히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보다 기온 상승 추세가 가파르고 특보도 강화한 지역이 많아져 온열질환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완만했던 온열질환자 증가 곡선이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 취약계층 밀착 관리와 함께 야외 근로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뜨거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피하고 물과 그늘, 휴식이라는 3대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더위가 심해지면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중대경보는 기후위기로 인해 극한 더위가 갈수록 심해지자 올해 새롭게 신설된 경보인데요. 꼭 알아야 할 폭염특보의 기준과 유의점은 무엇인지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 도심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이글거립니다. 더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때 정부는 폭염특보를 발령합니다. 폭염특보는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마르지 않아 몸이 느끼는 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집니다. 만성질환자나 고령층은 이때부터 야외 활동을 줄이고 컨디션을 조절해야 합니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 이틀 넘게 지속할 때 발령됩니다. 일반인도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기후위기로 극단적인 더위가 잦아지면서 올해 6월부터 정부는 가장 강력한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를 신설했습니다.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혹은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더위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 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면 3대 생존 수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은 즉시 중단.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아예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물과 그늘, 휴식이 확보된 안전한 곳으로 반드시 이동해야 합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이나 쪽방촌 주민 등 더위에 취약한 이웃과 가족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치명적으로 변해가는 폭염, 특보 단계를 수시로 확인하고 행동 요령에 따르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